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 안방마님 새끼녀 각현합니다. 요즘 연일 방송에서 슬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 멀리 호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워홀로 사건인데요. 네, 지난해 11월이죠. 바로 20대 한인 여성 워홀로가 호주 청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자, 젊음과 낭만의 상징이었던 이 워킹홀리데이. 어쩌다가 킬링 홀리데이가 된 걸까요? 자, 그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바로 강태훈 워킹 홀리데이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워킹 홀리데이, 책도 쓰셨어요. 워킹 홀리데이 네. 완전 정보. 굉장히 저도 읽으니까 너무 상세하게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에 관련된 오늘 좀 아주 실상. 예. 네, 제대로 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사실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실은 워킹 홀리데이 두 마리 토끼는 없었다. 자, 일단은요, 이 실상을 파헤쳐 보기 전에 워킹 홀리데이가 무엇인지 좀 많은 분들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워킹 홀리데이는 말 그대로 영어 뭐 제목에 따라서 네. 워킹 플러스 홀리데이 네. 말 그대로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광을 즐기는 비자로서 만 18세에서 30세 젊은이들이 발급받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비자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대략 지금 영국의 YMS 청년 교류 제도 그 포함해서 17개국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17개국 꽤나 많은 나라가 지금 협정을 맺고 있는데 그런데요, 저는 유달리 좀 호주 워킹홀리데이면 호주를 떠올릴 만큼 호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영어권이라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다고요? 예, 무제한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조금 조건이 좀 까다로운 반면 호주는 굉장히 그냥 가기가 쉽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대다수 많은 분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이유가 이제 돈도 벌고 영어도 배울 수 있다. 그렇죠. 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안고 떠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요. 2년간 또 이 유학 컨설턴트로 일을 하셨잖아요. 직접 상담해 보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세 마리 토끼 잡으려고 가는 것 같아요. 세 마리 토끼요? 예. 어떤? 첫 번째가 돈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영어. 네. 그다음에 경험이요. 경험까지도 뭔가 그런 말씀이 좀 한 해 뭔가 스펙을 얻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떠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이 세 마리 토끼 잡겠다 하면서 다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다 놓치죠. 다 놓치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왜냐면 뭐 보통 선택과 집중의 힘을 많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 공부에 선택을 계속 해도 모자랄 판에 그 고된 노동을 했을 때 과연 영어 실력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 1년 동안 해외에 진출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현아 씨가 지금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어요. 저 나이 제한이 걸려서 좀 못 가요. 예, 만약에 된다고 친다면요. 그럴게요. 그렇다면 그 가장 친한 친구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뭐 좋아? 재밌었어? 돈 많이 벌었어? 영어 늘었어? 그렇죠. 영어를 가장 물어보겠죠. 그렇죠. 일단 우선은 영어죠. 근데 대부분 영어는 뭐 일반 영어 그냥 뭐 하이 헬로우 뭐 그런 정도의 수준만 늘어가지고 오는 거죠. 이태원식의 그 영어 대화할 수 있는 영어 실력.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근데 그 오시기 전에 저희 그 고발뉴스 팀 내에서도 그 한 기자분은 지금 갔다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자기도 이 경력란에 못 적겠다고 영어 못 해가지고 그러시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워킹홀리데이가 뭐 경험도 할 수 있고 뭐 글로벌 체험도 할 수 있다는 그 의미 차원에서 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회는 그 11월 달 되면 공통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죠. 수능 시험.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회는 경쟁 사회라는 얘기죠.
갔다 온 기간에 대해서 무엇을 해왔냐. 그거에 대해서 묻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대부분 그 학생들은 뭐 팔을 뽑고 양가죽을 베끼고 네. 이게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선 그거를 경험이라고 얘기를 안 듣죠. 그렇죠. 좀 어떻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이력서 안에는 좀 쓰기 애매한. 못 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력란에 팥볶이를 적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영어, 네.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 이제 영어인데, 네. 영어 실력을 잡기에는 부수적으로 치러야 할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셨네요. 네, 좋습니다. 좀 실상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사실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사실은 워킹 홀리데이 맨 얼굴은 3D다? 근데 아까도 살짝 네. 얘기를 해 주셨어요. 워킹 홀리데이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농장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추천을 많이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장일이 수입이 짭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한다고 하던데 실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사실 그거는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네. 농장에서 뭐 신개념이 존재합니다. 그 네. 달인처럼 네네. 뭐 정말 기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생활의 달인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몇 킬로당, 킬로그램당 몇 달러를 버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네. 뭐 어떤 일이 양을 했을 때 주고 이런 건가요? 시간을 그렇죠. 채웠을 때. 컨츄백 형식으로. 시간을 채웠을 때 그냥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아까 저희 작가 말로는 농신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뭐 그 양파를 네. 잘 뽑는 사람 양신, 뭐 네. 파신, 뭐 파를 잘 뽑는 포도 잘 뽑는 뭐 따는 사람 포신 그런 개념이 있죠.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재밌네요. 네. 굉장히 근데 나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어. 나 포신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좀 약간 민망할 수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자료에 따르면 농장 이외에도 이 새벽 길거리 청소, 도살장, 아까 무슨 양가죽 벗기기 뭐 이런 네.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굉장히 3D 업종에 많은 한국인 이 워홀러들이 종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한 거는 사실 뭐 맞지만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왜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요? 거기밖에 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보통 이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에는 굉장히 부푼 기대를 안고 네. 떠난단 말이죠. 그렇죠. 가서 외국인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고 대화도 많이 나눠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좀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네.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제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 현아 씨가 네. 그 호주인 고용주예요. 네. 영국인 뽑겠어요? 한국인 뽑겠습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되는 네. 영국인이 참고적으로 4만 5천 명이 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타이완 친구가 3만 한 5천 명이 갔습니다. 네. 그 다음이 한국인이고요. 네. 그 뒤엔 나라도 뭐 유럽 국가들 많이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 호주인 고용주 입장에서 같은 조건이어라고 해도 백인을 뽑을 텐데 오히려 네. 영어 실력이 안 되는 대한민국 사람을 뽑진 않겠죠. 네. 굉장히 냉철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확 와닿는데요. 예. 보통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잘 해주지는 않거든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저 역시 뭐 어떻게 보면 열정이면 다 될 거라는 생각으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이거는 좀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국인 고용주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어가 안 되는 동남아 출신의 스펙 있는 네. 뭐 교수님이 와서 네. 안녕? 나 일 시켜줘. 열정 넘치잖아요. 네네. 그럼 일 써주나요? 한국인 그 손님들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최저임금에 준해서 주죠? 못 주겠죠. 네. 그 암만 동남아시아에서 뭐 교수님을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언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책 아까 누워 있었는데 다시 세웠거든요. 아, 예. 호주 워킹 홀리데이 완전 정보 이거 꼭 제대로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영어 실력 네. 되지 않으면 가지 마라. 무작정 가는 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네. 그 이유군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잖아요. 네. 근데 언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일을 하겠대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언어가 안 된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농장일, 몸을 쓰는 그렇죠. 일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지금 보통 그 한국에서 알려진 거 자체가 뭐 그 농장과 공장이 네. 약간 낭만처럼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뭐 상담을 많이 하는 뭐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뭐 대학생 그 좀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즘에 그 농사를 지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야, 요즘 도살장에서 그 소가죽 뺏기면 돈 네. 그렇게 많이 번대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 친구들 저 멱살잡이 하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네. 영어 배우러 가는 건데. 네.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3D 일이 호주 가면 낭만이 되냐 이거죠. 좀 냉철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네. 저 그러면요. 굉장히 좀 이 3D 업종 뭐 아무래도 환경이 좀 네. 안전이 아무래도 그렇죠.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인가요? 요즘 굉장히 이런 좀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 한국인들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한국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네네. 좀 아무런 준비 없이 가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호주를 제대로 알고 가신다기보다는 네. 그냥 뭐 내 친구가 오라고 그래서 아니면 그 호주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무작정 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도 아유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떠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냥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뭐 본인의 의지와 뭐 열정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사실 그 아마 뭐 의지하고 열정이 있어도 뭐 동남아시아 분들이 여기 한국 와서 좋은 일자리를 못 구하죠. 최소한의 그 영어 실력은 먼저 갖추고 난 다음에 열정이 발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도 준비입니다. 네. 하지만 이 영어 실력 기본 바탕이 꼭 되어야만 원하는 그런 결과를 네. 얻을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 그러면요. 영어 실력 굉장히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영어 안 되면 나 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떠나는 분들이 많나요? 제가 볼 때는 10에 9 정도가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10중에 9이 네. 영어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경우라고. 그렇죠. 요 네. 오우, 대단한 수치인데요? 추정은 안 되죠. 사실 네. 왜냐면 그쵸.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여태 상담을 했던 그 인원을 종합해 보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워킹홀리데이를 직접 떠나 보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곳에서 느끼시는 이 영어 실력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오는지는 아마 잘 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요. 세 번째 사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실은 워킹홀리데이 청년 실직 구제 못한다? 자, 지금 정부가요, 워킹 홀리데이를 청년 실직 구제 방안으로 마련을 했다. 네, 이런 소식 들었는데, 근데 이게 청년 실직 구제 방안? 이거 효율성이 있나요?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 호주 워킹 비자법을 자세히 보면요. 네네.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 못하는 게 그게 워킹 비자 법이거든요. 네. 그 취업이라는 게 6개월만 일하는 게 취업인가요? 그건 아르바이트죠. 그렇죠. 네, 그거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청년 실직 구제 방안이라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잠시 글로벌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인 거지. 네. 그게 뭐 실직, 뭐 청년 실직 관해서 뭐 해결 방안이라고 제안한 거는 그건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호주를 떠나면, 내 앞으로의 그 취업은 걱정 없어,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런 뭐 비자 뭐 제한도 없다 보니까, 아, 호주는 일자리가 되게 많구나 네. 하고 생각을 하다가 가죠. 네. 가면 또 깨닫는 거예요. 포신이 되고, 네. 양신이 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일단은 갔는데, 사실 대부분 워홀러 분들이 가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술 많이 먹거든요. 네. 나 호주 간다. 네. 1년 동안 뭐 빠이빠이 네네. 하고 술 먹고, 근데 창피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일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거기 1년을 사는 거죠. 그냥. 네. 자, 이 뭔가 큰 포부를 안고 떠나는 워킹홀리데이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해외에 있는 한인 워홀러들에 대해서 좀 한국 이 정부 관리는 어떤가요? 지금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네. 지금 워홀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뭐 정부 그런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워킹홀리데이 그 인포센터를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사건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네. 그 호주 내에서 그런 센터가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워홀러들이 없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뭐 관리하시는 분들 자체가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걸 실질적인 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네.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네. 뭐 우리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해결점을 이렇게 만들었다. 네네. 보고 차원에서 만든 거지. 네. 뭐 그 워홀러들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뭐 연일 지금 사건 사고가 많다 네. 보니까 정부에서 뒤늦게라도 어떤 관련된 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세운 것은 좋으나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도움이 그렇죠. 되지 않는, 그리고 그런 기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워홀러들도 굉장히 많다. 네.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또 궁금한 용어가 있어요. 제가 이게 뭔지 잘 몰라서요. 이번 좀 사건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 호주 내에 있는 네. 한인 워홀러들에 대해서 지금 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컨드 비자를 준비하는 한인 워홀러들이 많다. 세컨드 비자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세컨 비자는 그 호주 정부에서 지정한 그 지역에서 그 88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네. 그 1년짜리 비자를 다시 연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한 6년 첫 번째 비자를 받은 게 2005년이었고요. 네. 그 후 6년 후에 2011년에 다시 한 번 갔거든요. 네. 그게 세컨 비자예요. 그러니까 비자를 한 번 더 받는. 그렇죠. 토탈 2년 동안 있는 거죠. 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세컨드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요즘엔 무슨 유행같이 호주 워킹 비자는 2년 동안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1년 같은 경우는 네. 그 돈을 벌고 네. 그 나머지 1년은 공부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세요. 네. 그런데요, 지금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럼 분명히 1년 동안에는 그, 포신, 네. 뭐 파신, 분명히 이렇게 팥 뽑고 이런 거 할 텐데 또,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또 언제 다시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는 걸까요? 사실 그 3D 일을 하더라도 잘 벌게 되면 한 2만 불 정도를 벌 수가 있거든요. 2만 불이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되죠. 정도. 그 정도를 하게 되면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법에 17주까지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 공부를 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워킹홀리데이 1년을 갔다 오면 네. 그냥 뭐 1년 동안 어학연수 간 기간 동안에 무슨 영어 과정 이 정도는 따가지고 와야 된다가 있거든요. 네. 네,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지정한 뭐 어떤 스펙이죠. 네, 1년 그렇죠. 어학연수 스펙. 근데 2년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2년에 대한 스펙은 뭐 뭔가를 학위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어떤 내가 실질적인 이력서에 네. 기입할 수 있는 네.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 가지만 막상 그런 스펙은 쌓기가 힘들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알선 업체들도 굉장히 네. 좀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런 단체를 욕을 하질 못하는 게 네. 뭐 90일, 100일 안에 초콜릿 볶음 만들기, 네. 뭐 볶음 만들기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사람들은 아니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거 똑같아요. 사실 성공 케이스만 있으면 돼요. 거기에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그 영리단체라고 할 수 있는 뭐 인턴십 업체 그런 곳을 가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걸 보고 자기도 그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갔더니 변기를 닦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뭐냐? 내가 왜 이렇게 갔냐라고 네. 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네가 봤던 거 성공 케이스 있잖아. 네가 노력 안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하, 참 어떻게 본다면 너무 이 핑크빛 미래, 그렇죠? 그렇죠. 너무 이 성공 케이스만 믿고 무분별하게 준비하지 않고 떠나면 네. 원치 않는 결과를 또 맞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지금 대부분 뭐 젊은이의 열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지금 호주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젊은이의 열정이 그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있죠. 네.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열정이고 도전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젊은이라면 영어 실력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가서 세계 젊은이들과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호주라는 나라가 그 뭐 얼마 전에 뭐 꿈의 알바 형식으로 6개월에 뭐 10만 불, 약 1억에 해당하는 그런 일자리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도전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겪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젊은이들이 그 세계 젊은이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성실함. 성실함은 그 어떤 나라 젊은이하고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언어 실력이 갖추고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충분히 세계에서 뭐 좀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분명히 제가 자부하십니까? 할 수 있죠. 예. 네. 그럼요. 근면함, 게다가 영어 실력까지 갖춘다면 그거 어느 세계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죠. 네. 자, 오늘요. 네. 호주 워킹홀리데이 완전 정복의 저자시죠? 바로 강태호 워킹홀리데이 전문가와 오늘 또 실상 한번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자, 확인된 3가지 사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실은 워킹홀리데이 2마리 토끼는 없었다. 네, 요즘 또 3마리 토끼까지 욕심을 내시는 분들 계시다는데 정작 가장 주된 목적인 영어 실력 쌓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자, 두 번째 사실은 워킹홀리데이 맨 얼굴은 3D다. 네, 물론 좋은 직업 많습니다. 하지만 영어 실력이 밑바탕 되지 않는다면 네, 파신, 양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요. 자, 3번째 사실은 워킹홀리데이 청년실직 구제 못한다. 네, 청년실직
구제 못한다죠. 왜냐하면 가봤자 6개월 단기 알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본다면 보여주기식 어떤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실 정리해보고 나니까 전요, 이 워킹홀리데이 정말 뭐 낭만, 젊음의 상징이죠. 하지만요, 철저한 그 준비 아래 출발해서야만 젊음의 그 낭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도움 많이 됐어요. 예. 제가 30 되기 전에 뵀었어야 되는데 전 나이 제한이 걸려가지고 못 가네요. 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 꼭 확인해야 될 사실만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끼녀 각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